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등기법 규칙 문제를 보실 텐데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유병태입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수업 들으시는 분들 못지않게 공부는 오래 했는데 공부를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시험 공부 아닌가 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만 하는데, 저는 어느 수업에서든지 첫 시간에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할 것 같으면은 인생에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합격할 것 같으면은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시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왜냐면은 뭣도 모르고 법대를 들어가지고 한 15년 동안 당시에 사법시험을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합격을 못했으니까 여기 와 있고 또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법무사 시험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분위기는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무사 시험을 치지 말자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후회하는데 그때 법무사 시험을 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형님들 중에서 그때 법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합격하시고.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어린 나이여서 법무사 시험 합격해서 법원에 가서 사법시험 합격한 친구들 만나면은 왠지 모르게 좀 쪽팔릴 것 같아서 법무사 시험을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 말을 하면은 이게 덕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강의를 한 20년쯤 했습니다. 20년쯤 하면서 여기서 주로 민법 강의를 했습니다. 주로 민법 강의를 했지만 공시법 강의를 한 적도 있고, 특히 공시법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등기법이 들어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근데 이 등기법 강의를 하면서 민법 실력이 상당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민법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민법이 정확하게 돼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등기법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따로 떼놓고 공부하니까 등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1차는 합격을 했는데 등기가 꽈락 나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다는 소리를 좀 자주 들었습니다. 근래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민법이 정확하게 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 어차피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발 좀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서 올해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20년 동안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를 하면서 정말 생각이, 이때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사법시험 공부를 끝내지 못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객관식 시험을 자격증 시험을 참 의도적으로인지 모르겠지만은 법무사 빼놓고는 이렇게 치봤는데, 객관식 시험을 사법시험 외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하면은 바로 합격했는데, 또 이 말 가지고 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민법 강의를 20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일단 민법 공부는 계속했었고, 또 내 민법 실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등기법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분들한테 경매를 좀 강의하기 위해서 집행법도 간간히 하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법무사 시험을 다시 보게 됐던 것은, 공인중개사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거의 10분 정도 가까이가 법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셨습니다. 법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셔가지고 내한테 오셔서 왜 선생님은 법무사 시험 공부를 안 하시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여기서 그냥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해도 별로 마음에 그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나이가 나중에 좀 더 들어서 생각하면은 정말 법무사 자격증을 따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법시험을 그만둘 때 언젠가는 내가 다시 사법시험을 공부하러 올 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다시 그 공부하러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기 때문에 민법 공부를 좀 더 치중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 법무사 그 시험을 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고 이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시작하고 법무사 1차 시험은 2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2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그때도 학원 강의는 일주일에 4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일주일에 4일 수업을 하고 있으면은 5일 수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민법을 했었고, 민법은 지금도 누구보다도 내가 시험 문제는 내가 객관식 특히 잘 맞출 자신 있습니다. 등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2차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왜냐면은 민법과 등기가 2차 시험에서도 거의 항상 고득점, 거의 7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법 과목이 조금 열목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오히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민법이 제대로 되면은 등기가 된 겁니다. 등기가 된 건데 등기부에 기록되는 과정을 안 해봤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민법과 등기가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집행법은 여기 공부가 끝난 겁니다. 저도 처음에 법무사 시험을 치면서 정말 집행법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로는 내가 민법 실력으로 집행법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결론은 집행법을 6개 틀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 펜이 익숙치 못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 그게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도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때 기출문제를 참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기준입니다. 기출문제도 풀지 못하면서 다른 문제를 잡고 있는 것은 그냥 공부나 하는 채 하고 시험 떨어지겠다는 거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을 좀 하고 실제로 모든 과목에서 기출문제에서 변형되어 오는 문제를 다 맞추고 민법에서 판례를 최신 판례, 뭐 상법에서 헌법에서 최신 판례 그리고 집행법에서 최신 판례를 좀 더 추가하면은 1차는 단번에 합격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은 조문 판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조문 판례를 외우기만 해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한데 일단 기출문제 제가 등기법 기출문제를 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까? 이론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론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보다는 기출문제라도 일단 잘 풀자. 일단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힘들고 하실 때 기출문제 과목별로 뭐 부동산 등기법만 말하는 게 아니고 민법을 잘 하시더라도 민법 기출문제 해설을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그냥 공부가 안 될 때 뭐 공부될 때는 뭐 공부를 하시더라도 사람이 일주일 내도록 공부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럴 때라도 활용을 하셔서 기출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등기 흐름을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가능하면 자취를 하겠지만 등기 공부를 하시면서 어디쯤 가고 있는가는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 전제 뭐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민법과 등기에서 통용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는데 이 권리의 지배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 할 겁니다. 아주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흐름을 잡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등기는 주로 권리 중에서 물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물권의 지배 대상은 100%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시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을 표제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뭐 필기 편의상 물건 중에서